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행동으로 애국하는 윤영보 전도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그 지난번 그 광화문 집회 때 뭔가를 보여준다고 그러더니 또 그냥 그냥 일반 집회 같이 그냥 그렇게 끝났네요. 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뭐 아주 액션파 행동파인데 네. 제가 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단체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또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단체에 어떤 또 누를 끼칠 수도 있고. 그렇지. 예. 그런데 이제 그날 이렇게 보니까 네. 이게 나름대로 좀 계획도 좀 필요하고 일단은 많은 숫자들이 저하고 이렇게 좀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네. 좀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그때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획이 무산되고. 애초에 계획은 어떤 거였어요? 프레스센터에서 뭐 뛰어내린다 이런 계획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세우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 김대중이는 그 보면은 그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예. 국민을 현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같은 크리스찬들은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김대중이하고 대비되는 우리는 그 행동하는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교인들은 교회에서 기도만 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나 이게 사탄들은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광장을 점령하고 정치를 점령하고 아주 공정 권세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멸망을 시키거든요. 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같이 광화문에 나오시기만 해도 그 자체가 이 혁명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예, 광화문을 다 덮어버리면은 우리가 굳이 뭐 어떤 행동을 액션을 안 하더라도 더군다나 우리는 뭐 5.18처럼 무기고를 습격해서 뭐 폭력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에 입각해서 이런 그 복음 혁명을 하려고 하기 근데 때문에 10월 9일 날 많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뭐 그렇죠, 많이 저도 나왔는데. 나갔지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또 그 공식적인 어떤 그런 이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이 아니었거든요. 이 혁명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좀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점도 있고 의견 충돌도 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액션을 못했는데 예. 여튼지간에 우리 광화문 세력은 항상 이런 그 복음으로 혁명을 꿈꾸고 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좀 많이 좀 뭉쳐 주시라. 예. 뭉치는 게 바로 힘입니다. 그럼요. 예. 다음엔 더 많이 뭉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혁명 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게 오늘 지금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서울 교육감 중요하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이 시간 현재 투표율이 낮는데 이게 어떻게 왜 그럴까요? 투표율이 왜 낮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점점 더 정치라든가 어떤 그런 이 위에서 돌아가는 이게 사실은 그 영적 전쟁이거든요. 네. 이 계속적인 어떤 그런 이 주사파 이 영적으로 보면 사탄들이 동간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이제 관심을 없어져 버리고 염세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니끼리 잘해라 아이고 내가 무슨 힘이 있겠냐 그냥 아이고 정치고 보고 나는 다 떠나버리겠다 이런 아주 포기주의가 이렇게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이제 안 됩니다. 당일 투표는 투표하셔야 돼요. 그렇죠. 해서 서울시 교육감은 특히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 방송 보시면은 그렇죠. 투표 좀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나 한 명 찍어봐야 뭐 하겠냐. 아니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안 큰일 되거든요. 나요. 큰일 납니다. 네. 한 명이 10명 되고 10명이 100명 되고 그렇죠. 그 100명이 당락을 나름대로 결정해요. 네. 나 혼자라도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나 혼자라도 나라도 한 손 보태야 되겠다. 광화문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거든요. 광화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한 그렇죠. 명이 중요한 거고 이 그렇죠. 투표도 당일 투표, 특히 당일 투표는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교육감 선거 여러분들 꼭 지금이라도 각자 그 예. 지인분들한테 다 전화하셔가지고 네. 투표를 독려를 해야 됩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섭섭한 게 지금 우리 윤영보 전도사 말대로 그 저 한동훈이 그렇게 막 개판을 치고 배반하고 그래서 질린 것도 있어요, 보수 우파가. 그러나 그건 그거고 한동훈에 대한 질린 건 질린 거고, 그러나 투표로 우리 교육을 또 막아주고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해줘야 돼요. 한동훈에 질렸다고 해서 왜 저 투표 안 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투표해야 우리도 됩니다. 광화문도 그러거든요. 백만 한다 해갖고 안 되고 그러니까 광화문도 이제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네, 그럼 안 돼요. 예.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지난번 10월 9일, 10월 3일 날 많이 나왔는데, 좀 여러분들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 한강 노벨상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면서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강이도 이게 결국은 다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네. 이 보면은 한강이 그 고향이요 우리 동네 옆에 있어요. 네? 어디? 한강이는 저 중삼동. 네. 저는 중흥 1동에 살았습니다. 아유, 바로 옆이네. 그 한강이가 저하고 한 살 차이예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을 보면은요 이번에 뭐 노벨상을 탄 것이 지가 무슨 뭐 5.18 관련 여기 또 4.3 관련 이걸로 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이 한강의 고향이 바로 이 옆에요. 그래서 저도 5.18을 경험했거든요. 네. 한강도 5.18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한강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한강이가 그때 여자잖아요. 네. 5학년이고 저는 6학년이었어요. 남자였습니다. 네. 여학생들은요 무사 갖고요 나오지도 못했어요. 골목이에요. 아. 그러나 남학생들은 그래도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구경이라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뭐 집차도 시민군이라 해가지고 집차도 이렇게 몰고 와갖고 우리한테 심부름도 시키고 아야 빵 줄게 쌀 좀 갖고 와라 이렇게 교환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구나. 예. 우리 형도 뭐 실제로 그 트럭에 올라타가지고 막 때리고 재수생이었는데 예. 차 돌아다니면서 큰 길에 나가면은 아예 그냥 시민군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예. 진짜 혁명인 줄 알았어요. 시민혁명 그때 당시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한강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현재까지 실제로 본 사건이 있냐 이거예요. 뭘 알고 있으면 실제로 본 사건을 뭘 봤냐. 저도 사실 그때 있었습니다만은요. 실제로 그 뭐 개헌군이 임시 배를 갈라서 얘를 꺼냈네. 여학생의 젖가슴을 대검으로 도려냈네. 이런 사건은요 유언비어로 진짜 그때 당시에 진짜 실행이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건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유언비어였다 이 말입니다. 네. 지금도 그 나중에 이제 기밀 해제된 문서에서 다 나오잖아요. 김대중이가 무슨 돈을 주고 막 학생들을 선동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 기밀 문서가 해제됐습니다. 그때 거기 나왔어요.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강이가 이게 통해서 노벨상까지 타버리니까 지금 서점가에서요. 이 젊은이들이 그 책을 사려고 난리가 났답니다. 줄을 서고 막 그래요. 인쇄소는 그 막 추가 인쇄가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게요 마치 그것이 4.3 사건이라든가 5.18이 마치 이게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 이 시민들이 일어섰다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어디까지나 소설이니까요. 소설로 받아들이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 소설. 한강에는요 자기가 어떤 그런核심이 없다면 이걸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소설일 뿐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소설적인 이건 구성이다. 이걸 진실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이걸 발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지금 채식주의자 소설 또 썼거든요. 한강이가. 네. 이거 채식주의자 소설은요
엄청난 이거는 포르노 소설에 가깝고 뽀르, 또 근친 상간 소설입니다. 이거는 뽀르노. 형부하고 처지하고 붙어먹는 아, 예. 예술을 뭐 해가지고 뭐 채식을 하니 뭐 빌미로 해가지고 결국 붙어먹는 거 아니까 영적으로 뭐 음란죄거든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5.18, 4.3도 자기가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썼다고 그러면 이 채식주의자 소설도 그러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쓴 겁니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그렇게 형부하고 붙어 먹었어요. 아니겠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안 헷갈리도록 이거는 어디까지나 소설이다 이거는. 그거를 발표를 해야 된다. 그렇죠. 나의 창작품이다 이거는. 채식주의자가 창작품이듯이 그렇죠. 다른 소설에서 5.18, 4.3 얘기한 것도 다 창작일 뿐이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이거 뭐 5.18, 4.3 소년이 온다. 결 잊혀지지 않겠다. 이런 것은 전부 뭐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고 이렇게 막 자타공인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채식주의자는 소설이다 해버리고 이거는요 자기 정체성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봤을 때는요 저것이 지금 뭐 형부하고 저거 뭐 붙어먹었네 이렇게 생각해 본단 말입니다. 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노벨위원회도 권위를 세우려면은 말을 정확히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2018년에 세상에 노벨위원회가 미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해에는 그 노벨상 문학상을 발표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노벨상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 한강 이 노벨상 때문에 노벨상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노벨상이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을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진리거든요. 진리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강의 노벨상을 보면은요 아멘이 안 나와버려요. 반반이 나눠져 버립니다. 이건 하나의 영적 전쟁, 문화재를 통해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노벨상이 그거 추구하는 거 아니죠. 원래 노벨사가 이게 노벨 박사죠. 그분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인류의 공헌도 하고 이제 또 해약도 끼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회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부금을 내서 인류 평화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기부금으로 만든 상이 바로 노벨상인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 노벨상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태가 된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 한강 작가님은 그러네요.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고향 1년 오빠네. 그렇죠. 고향 1년 오빠. 그리고 5.18에 대해서도요 알려면은요 자세히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수박 그 당시에 내가 전라도에서 광주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모태 빨갱이다. 나는 빨갱이가 돼야 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진정한 작가라면은 수박 그닥기식으로 5.18을 얘기하면 안 되고 진짜 자기가 소설을 쓰려고 해도 소설의 사실에 기반해서 쓰려면 이러이러한 이 양측이 어떤 그런 대립적인 내용이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써야 된다 이거예요. 진짜 쓰려면은 사실 기반으로 쓰려면은 5.18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나와서 한강의 소설을 뛰어넘는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사실 지금까지요 전라도 출신 호남 지금 서울에 계신 도 마찬가지고 다 속았습니다. 진짜 5.18이 그렇게 이거 어떤 민주화 투쟁으로 이렇게 다 속아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세상에 무기고를 습격해서 우리도 그러면 광화문에서 무기고 습격해도 됩니까? 그러게. 우리는 군인들이요 장군들부터 시작해서요 병장까지 수두룩합니다. 전문가들이 폭파 전문가에다가 완전히 미사일 부대까지 다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광화문에서 만약에 그게 영웅으로 민주화 전사를 이렇게 막 나중에 혜택 받고 막 훈장 받고 막 한 달에 얼마씩 막 받고 막 취직도 하고 이래버리면은 우리 다 무기고 습격해버리죠 우리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면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지적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윤영보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윤영보 전도사는 이런 말할 그 자격이 있죠. 왜냐면 호남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한강의 고향 동네 같은 바로
그 동네네요. 고향 동네 같이 자랐는데 5.18에 대해서 분명히 소설이라고 발표를 해라. 입 닫고 있으면은 이거 사실인 줄 알면은 이거 안 된다. 자기가 아는 사실하고 다른 거다. 이런 얘기네요. 소설일 뿐 실제로 뭘 봤냐 이렇게 반문을 하네요. 네, 마치겠습니다.